네,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하는 그런 시간, 핫 이슈를 찾아서. 저희가 오늘은 핫 이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옆에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있죠.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에 광명포스트에 새로 합류하게 된 딥러닝하는 젊은 피 전상현 기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정 기자가 생산 기사를 써서 단톡방에 이렇게 돌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 멘트가 딥러닝하는 젊은 피, 네, 그죠? AI가 딥러닝을 하면서 계속 자가 성장을 네, 하는데 뭐 그런 의도겠죠, 그죠? 네, 의미고, 그렇습니다. 예, 의미겠죠. 뭐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어제 그 단톡방에 그렇게 뿌리는 걸 문구를 보고 제가 너무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이런 각오. 사실 그 지역 기자로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어쨌든 더 든든함을 느꼈는데,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 네. 대표님의 마지막 수학 제자였습니다. 그죠? 제가 그 고등학생들 수학을 쭉 가르쳤는데 마지막,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참 제가 마지막 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광명 포스트, 그리고 뭐 구독자들, 그리고 경기통TV 구독자분들, 또 광명 시민분들, 새로 입사한 우리 정 기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명도시공사와 광명동초 등하굣길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두 가지 기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명도시공사를 제보를 받고 2주 동안 취재를 한 탐사보도인데요.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도시공사의 어떤 문제들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 정도인가?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지금 이제 도시공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도시공사가 이제 전문 경영인이 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정치인이 임명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몇 년 전에는 지역 언론하고 또 뭐 소송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도시공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임 시장이 이제, 그죠?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서 바로 이제 사장이 채용된 게 아니라 사장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장이 공백이 좀 있고, 그래서 그 공백 시에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뭐 인사 반란으로, 그죠? 대변되는 인사 문제,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인사 문제인 채용에 관련된 문제, 그죠? 채용에 관련된 문제에서 대부분 다 뭐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누구 속에다 들어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를 받았을 때 대표적인 인사 문제 부분이 광명시 민주당의 원로죠. 광명민주당 원로의 가족이 2021년 6월 30일부로 정년 퇴직을 했는데 바로 7월 1일자로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6개월 쉬고 또다시 기간제로 재채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분들이 참 다수 있더라고요.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주변 인사들, 그리고 또 시의원 가족들, 하여튼 뭐 불투명하게 채용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도시공사 민노총 간부가 인사에 개입한 그런 정황도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뭐 통화상에 얘기를 하면서 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내가 다른 데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저는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인사 관계자와 어떤 교감이 없이는 이런 얘기가 불가능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직원이 다수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 폭언을 했다, 뭐 갑질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절차대로 원래 이 도시공사 내규에 보면 15일 이내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매듭을 지어졌는데 이런 문제들 도시공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썩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임명된 우리 서일동 사장님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제기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마 이제 제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도시공사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발본색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사를 제대로 된 공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그런 시선들을 좀 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초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정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지금 계약이 사실 불과 뭐 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주변 그리고 통학로가 많은 지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은 어떤가요? 지금 광명동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광명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2구역과 5구역입니다. 먼저 5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구역이 지금 건물 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조합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5구역의 안전가림막은 철거 단계에 설치하는 항공마대와 쇠파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마대에 큰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 높이가 낮아서 학생들이 호기심에 공사 현장에 들어갈 위험이 아주 커 보입니다. 2구역은 어떤가요? 네, 또 2구역은 네. 착공 단계로 이미 접어들어서 대형 가림막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산교의 오르막길 부근에는 철제 가림막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양수기를 설치하고 제거한 자리에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를 한 것인데요. 이 철제 가림막 부분이 휘어져 있고 배열도 맞지 않아서 큰 틈이 생겨서 공사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갈 위험이 아주 커 보입니다. 지금 여기 그 5구역, 2구역의 가림막 공사가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은 센트럴 프로지오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철산 4단지라고 네, 불렸던 곳인데 거기가 재건축을 할 때는 가림막이 아주 철저하게 그죠? 그렇게 설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안전상의 우려도 전혀 없는 그런 공사 현장이었는데 16구역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뭐 5구역, 6구역도 마찬가지 재개발 현장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청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빨리 여기를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게 불법적으로 좀 가림막들 이렇게 다 설치하는 부분들을 빨리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게 시정 조치하고 빨리 현장을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통학로에 대한 문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지금 학교 정문 인근에 광명동초 복합시설이 오는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현장에 대형차들이 좁은 골목길을 드나들고 있고 통학로의 인도가 비좁거나 심지어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일 큰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통학로가 지금 시청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뭐 신호수를 뭐 배치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부터 모든 아이들이 하교하는 그 시간까지 신호수를 배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시간에서만 신호수를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고 통학로하고 차도하고를 완벽하게 그죠? 분리를 해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계약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시에서 학부모, 교육청, 그죠? 그리고 네. 이제 공사 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22일 이후에 뭐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볼 텐데, 이런 부분들 아이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죠? 신입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이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소식을 준비를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 기자의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하고 네. 네, 떨렸을 텐데,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오늘 새롭게 준비한 코너 핫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다른 핫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